자, 일단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베이직 셀이고요. 페이지는 저희가 오늘은 몇 조 할 차례죠? 92조. 네, 92조. 92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2차 함수 관련 내용이고, 일단 또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자면, 저희가 이번에 2단원 들어와서 제가 복습을 되게 좋아하잖아. 전 복습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 이거가 지금 저도. 야, 이걸 안 킨 거구나. 깜짝이야. 저 사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원래 이 시간에 출근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만 좀 이제 스페셜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또 복습 한번 잠깐 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단원 들어와서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2단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로 배운 게 무슨 얘기였죠? 숫자 하나 배웠습니다. 출생의 비밀 얘기하면서 이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복소수라는 숫자, 요거 많이 안 까먹었죠?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 I라는 허수 단위에 대해서 너가 좀 가지고 놀 줄 아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숫자 하나 배웠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떠올려 보시면 그냥 뭐 더하기 빼기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똑같은데 요게 이제 제곱한 게 얼마죠? 요게 특이해요. 이런 수가 실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허수라고 부르잖아요. 허수라고 부르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복소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배웠고, 두 번째로 배운 게 이제 어쩌면 지난 시간에도 이 내용이랑도 이어졌었는데 2차 방정식에 대해 배웠던 거 아시죠? 한 번 더.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컨셉이 뭐였다고 했지? 자, 중3 때는 이제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자, 고1 때는 뭐라고? 근을 안 구하고 싶어요. 제가 아마 얼마 전부터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을 안 구하고도 뭔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고, 크게 이제 몇 가지를 배웠죠? 두 가지. 첫 번째, 뭐를 배웠지? 오, 말 잘하는데. 자, 판별식. 그 근의 공식 안에 보시면 보통 D라고 부르는데, 어떤 식이 판별식이었죠?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체크하시면 근을 구하지 않고도 어떤 근의 종류라든가 개수 이런 걸 판별할 수가 있다 해서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게 뭐였죠? 저희가 그쵸? 정식 명칭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인데 보통 짧게 줄여 근계수라고 많이 합니다. 근계수, 쉽게 말하면 근계수를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부르고 개수를 A, B, C라고 부른다고 치면 합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A. 그렇죠. 곱구하는 공식은 A. 그래서 말 그대로 근과 개수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근계수는 앞으로 언제 많이 쓴다고요?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겠죠? 두 근을 뭐뭐라고 하자. 두 근을 뭐뭐라고 주면 중학생 때는 막 근을 구하거나 대입했잖아. 앞으로는 습관을 바꿀게요. 두 근을 뭐뭐라고 주면 자다가도 벌떡 합곱을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인 거고, 어쩌면 지난 시간 내용은 2차 방정식에 이어서 2차 함수 관련 내용이었고,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우리가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존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소위 말하는 교점, 우리가 그래프가 두 개 이상이면 만나는 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 이 교점이랑 누구라고? 얘를 이제 연립해서 가운데 연결고리는 연립입니다. 연립을 통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 방정식 입장에서 뭐랑 똑같다고? 그냥 근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실수인 근입니다. 허수인 근이랑은 상관이 없고 실수인 근이랑 어쩌면 같더라.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지난번에 그 문제 풀 때 함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연립을 통해서 방정식으로 가서 해석해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봤잖아. 심지어 여기 문제 중에서 이 문제 나왔게 안 나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면 판별식 문제, 근계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돕는 관계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당장 이제 제가 조만간에 이제 고2도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또 합니다.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 반대로 갑니다. 방정식 문제인데 함수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배웠고, 자, 오늘은 어쩌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2차 함수 관련해서 오늘은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약간 뭐랄까 그동안 너가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이 아닌데 그동안 함수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어쩌면 그냥 오랜만에 정말 간만에 새로운 개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다시 오늘은 약간 새로운 개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되셨나요?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이제 수업제 하기 전에 이런 걸 한 번 정도는 혼자 해보세요. 해보면 확실히 정리가 돼요. 딱딱딱. 아, 이런 거 흘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책 돌아가서 지금부터 오늘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했잖아. 사실 개념이란 말은 좀 외우세요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약간 한 가지 개념. 여기 써있죠. 최대라는 말, 최소라는 말. 근데 우리 가끔 이거 쓰는 말 아니에요, 살면서? 근데 최대라는 말 언제 가끔 써보죠? 살면서 뭐 최대? 가장 큰 거. 그러니까 뭔가 물론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뭔가 방금 말한 가장 크다? 혹은 뭐 가장 많다? 그러니까 뭔가 최대라는 개념이 약간 그런 거잖아. 뭔가 가장 위쪽을 말하는 거잖아. 뭔가 가장 뭔가 많든 크든 뭐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뭐라고 말이 어렵네요. 최대는 아무튼 그럴 때 쓰는 말이고 반대로 최소는요. 약간 가장 작은 그치, 뭔가 가장 작다라든가 가장 뭐 아래쪽 가장 뭐 밑바닥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실제로 이제 함수에서도 그런 느낌으로 쓰는 말인데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말했지만 사실 똑같은 말이지만 이 최대란 말을 어디에서 쓰냐에 따라 좀 느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뉘앙스는. 지금부터 정확한 개념, 개념이니까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여기 위에 제목 옆에 공간 있잖아. 여기다가 한번 필기를 간단하게 해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너가 고2, 고3 올라가서 앞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함수를 배웠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이걸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관련 내용이에요. 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함수에 쓰는 말이야. 꼭 2차 함수가 아니어도 뭐 함수가 나오면 최대, 최소라는 걸 물어볼 겁니다. 첫 번째, 선생님 최대가 뭐예요? 자, 여기 바로 위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얘는 약간 느낌 그대로야. 어떤 정식 명칭은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뭐라고 쓸까? 가장 큰 함수 값을 말합니다. 자, 이게 실제로 수학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함수가 나왔을 때 그 함수 안에 들어있는 가장 큰 무슨 값이라고? 함수값. 혹시 함수값이란 말 아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함수값이란 말. 우리가 이 단어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단어인데 그럼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함수값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하자면 그럼 혹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기호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요 기호를 혹시 아시나요? 네. 요 기호 한번 해석해 볼래?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미지수죠. 보통 이제 그 미지수인데 무슨 값이라고 하죠? 보통 수학 함수에서 x랑 y를 많이 쓰잖아. 여기 보통 무슨 값이라고 해요? 여기가 잘 모르시나요? x 값이에요. 자, 다시 이게 기호인데 얘를 해석하면 x가 2일 때 이 자리를 제가 뭐라고 불러요? 무슨 값이에요? Y. 이게 y 값이죠. 요거는 많이 봤었죠. 근데 얘랑 같은 말이다라는 거야.
혹시 모르셨나요? 같은 말이잖아요. 네. 아시나요? 근데 여기서 함수값이 뭐를 말하냐면 여기서 이 친구를 저희가 부르는 또 다른 방법 중에서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를요. 정확한 말이면 이 y값, 어차피 y값을 말해요. 다시 무슨 값을 말한다고 쉽게 말하면 함수값은? Y값.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x가 2일 때 어쩌면 x가 2에서의 얘를 함수값이라고도 불러요. 함수값은 이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방금 말한 대로 자 함수값이 의미하는 게 뭐다 그러면 얘는 무슨 값이라고? 괄호치고 Y값. 어려우시면 그냥 y값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볼까? 자, 어떤 함수에서 앞으로 최대값 그러면요 너가 알아볼 게 뭐라고? 쉽게 말하면 Y값. 그러니까 그 함수 안에 들어있는 y값들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y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알아봐라 그 말입니다. 다시 그럼 반대로 최소는 의미하는 게 뭘까? 가장 작은 함수. 그쵸. 뭐 비슷하게 설명하자면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함수값을 말한다. 혹은 y값을 말한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해가 아니라 외우실 겁니다. 다시 함수에서 최대값이라고 하면 가장 큰 함수값, 가장 큰 y값을 최대 혹은 최대값이라고 불러요. 이 친구도. 다시 최소 혹은 최소값이라는 의미는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함수값, y값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근데 바로 위에다가 하나 추가할게요. 제가 아마 저랑 있으니까 중3 때 제가 2차 함수 할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였죠? 결국 함수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연습한 게 뭐예요?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래프.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위에다가 자 그럼 얘네들을 사실 이제 너가 앞으로 찾아오실 건데 이거를 사실 보통 식을 보고 알아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랑 작은 값을 뭐를 통해서 많이 알아온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요거를 알아오는 게 일반적인 순서란 말이죠. 다시 봐봐, 너가 이런 거야. 이렇게 이건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식만 나와 있어. 물론 나중에 너가 머릿속에서 좀 그래프를 그리고 하면 바로 알 수 있긴 한데 이 식 제가 딱 드리고 오늘 문제입니다. 이 식 드리고 함수값 중에 최대값 알아와 이러면 쉬울까요? 그러니까 y값, 얘 중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알아보세요. 그 말인 거거든. 쉽지가 않단 말이야. 지금부터 바로 이어서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오는 방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봐. 우리 그래프에서부터 최대값을 알아봐라 그러면 자,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값이라고 하잖아. 그럼 어디에 있을까? 말로 하자면 그래프에서 어디를 보라는 얘기일까? 자, 그래프에서 y값이니까 y축이죠. y축은 이렇게 세모 모양이야. 세모 모양이란 말은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어요. 그럼 다시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y값은 어디를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y축인데 다시 그 함수 그래프에서 어디에 가장 큰 y값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y값 중에 제일 큰 값을 알아와라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그럼 오른쪽에 공간 남으셨죠? 네. 그럼 제가 그냥 이거는 좀 필기를 이렇게 그냥 주입식으로 하기 전에 그럼 제가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를 가지고 내가 너한테 좀 요걸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까요? 자, x축, y축이죠 당연히. 자, 그리고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사실 우리 2학기 때 또 자세히 배울 건데 우리 함수의 그래프가 아마 윤정이 머릿속에는 보통 막 이렇게 막 예쁘게 막 선으로 그을 때가 많잖아. 1차 함수랑 2차 함수는 선이잖아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함수가 꼭 선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점으로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처음이니까 점 몇 개만 한번 찍어드려서 여기 안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 찾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점 몇 개만 찍어볼게요. 자, 혹시 점 몇 개 보이시나요? 안 보일까봐 좀 색깔 바꿔드릴까? 자, 지금 점 4개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이세요? 자, 요거 지금 함수예요. 그러니까 점 4개로 만든 함수입니다. 자, 물어볼까? 이 중에서 가장 최대값이 얼마냐? 이런 거지. 4. 요건 잘 맞추네? 4인 거 아시겠어요? 왜 4라고 말씀하신 거야? y 값이 가장 큰 게. 그치. 최대값이 뜻이 뭐였냐면 가장 큰 y값. 이 중에서 가장 큰 y값이니까 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반대로 최소값은 얼마일 것 같아요? 1. 잘하는데요? 요런 이미지. 지금부터 요 이미지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럼 자, 그래프상에서 하지 말해봐. 그럼 그래프상에서 방금 잘 말했잖아. 그럼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어디를 찾으면 될까? 그래프의 어디를? y축에서 가장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말, 앞으로 즐겨 쓸 말 중에 어쩌면 그래프에서는 가장 위쪽을 보시면 돼요. 가장 위에 있는 쪽을 보는 거 맞나요? 사실 얘가 지금 가장 위에 있어서 봐봐, 어쩌면 y값 중에 제일 큰 값이니까 위로 갈수록 y값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y값은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가장 큰 값은 가장 위에 있는 얘를 보세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자, 반대로 최소값은 최소는 어디를 보는 걸까? 가장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다음 이거를 찾으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끝이에요. 사실 그래프 그릴 줄 알면 그리신 다음에 가장 위쪽에 있는 거 알아오시면 되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알아오시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자, 내려가서 문제 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자, 방금 말했지만 얘 자, 최대값이 얼마라고? 4. 자,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습관을 잘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자, 여기다가 너가 정답을 쓸 때 그러면 최대, 근데 보통 이제 국어 표기법상 이게 저도 자세히 국어는 모르는데 최대 값이 아니라 최대 값이라고 써야 된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써야 된대요. 자, 최대값은 방금 말한 대로 4가 맞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습관은요, 앞에다가 뭔가를 하나 추가해 주는 겁니다. 뭐를? 자, 최대값은 4가 맞잖아. 근데 자, 지금 그때 x값이 얼마예요? 3이요. 자, 요거를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자, x가 뭐일 때다? x가 3일 때 최대값이 4다 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말 중에 이걸 제가 이제 출처라고 표현하거든요. 혹시 출처라는 말 아세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알아볼 때 이거 원래 어디서 알아왔냐 그런 의미처럼 최대값은, 그러니까 정답은 4예요. 다시 하나 주의할 점이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x값을 써야 돼, y값을 써야 돼. y 값. 방금 말했지만 원래 뜻이 함수가 y값인데 또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 써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쩌면 출처예요. 최대값은 4고 어디서 나왔는지. 아, x가 3일 때 나왔어요. 출처까지 밝히는 습관. 이 개인적으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숙제할 때부터 좀 귀찮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얼마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럼 자, 요거 한번 말로 해볼래? 자, 최소값인데 뭐라고 쓰면 좋을까? x가 2때 최소가 1. 좋습니다. 자, x가 2일 때, 그러니까 출처를 알려주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시험에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윤종아, 당장 뒤에 유형 문제 가보시면 알 건데 최대값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의 x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지금부터 안 써버리면
나중에 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부터 쓰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값,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 밑에 씌워 쓰는 게 표기법이에요. 저도 자세하게는 그런 건 모릅니다. 최소값이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지. 그럼 자 이제 내려가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밑에 내려가 보시면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 자 몇 차 함수가 나온다? 2차.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거를 2차 함수를 가지고 해보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친구? 그릴 줄 알면 이건 눈으로 보고 해석만 하면 되고요. 해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프를 그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밑에 가서 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요거 한 문제만 간단하게 시범을 또 보여드리면서 또 우리 친구한테 또 꿀팁 한 가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거 그래프 그릴 줄 아시죠? 자, 그동안 저한테 배웠으니까 보통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 파츠가 총 한 3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 뭐? 꼭지점. 두 번째는 모양. 여기 모양. 세 번째 디테일. 와이어. 그쵸. 근데 자, 먼저 말해줄게요. 이번 자, 그러니까 너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릴 줄 아시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약간 주입식을 할게요. 지금처럼 이제 이번 문제는 뭐랑 뭐를 구하는 문제예요? 최대값과 자,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린다는 말은 좌표축을 예쁘게 다 그린 다음에 찍고 쫙 그리는 걸 말하는 건데, 방금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최대랑 최소는요 사실 어디를 보는 게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가장 위쪽. 그러니까 가장 위아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면요 솔직히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만 보일 정도로 그리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히 이거를 물어볼 문제가 나오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 약간 그래프 그리기 관련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최대랑 최소를 물어볼 때는요 우리가 또 수학에서 이런 말 아마 근데 중3때 들어본 적 있을 것 같거든. 보통 개형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형을 좀 이용한다는 말. 그러니까 개형이란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조금 약간 적당히 그리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X축, Y축이라 불리는 거 있잖아. 사실 이 문제는 또 이해하시면 알겠지만 X축이랑 Y축도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장 위아래만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이것도 그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 그리는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세하게 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축도 안 그려요. 축도 안 그리고 간단하게 개형 위주로 그려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먼저 자, 분석부터 할까? 자, 요거 모양 자리죠? 무슨 모양이죠? 자, 모양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요거잖아. 지금부터 요렇게 그리시면 훨씬 쉽게 좀 간단하게 빠르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축 그리세요? 축 그리지 마세요? 축 안 그리고 이제 개형이라 불리는. 자, 어떻게? 자, 요 모양만 그냥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냥 적당히 모양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앞으로 제가 오늘 수업 시간 내내 이 꼭지점 같은 거 표현할 때 일단 축이 없잖아. 축이 없기 때문에 좀 뭔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요렇게 표현하면 다음 장 문제 풀 때도 확실히 좀 쉽게 할 수가 있는 표현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꼭지점 맞나요? 얘가 현재 x는 마이너스2고 y는 마이너스 5인 거잖아.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x예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얼마나? y 값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세요가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번 그래프를 보고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얘 그러면 첫 번째 최대값 혹시 어때요? 못 구하죠. 못 구하죠. 얘는 최대값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모른다기보다는 자, 아까 최대값의 뜻이 뭐라고 했죠? 최대값의 뜻? 가장 큰 함수. 가장 큰 함수값이고 그래프상에서 이미지가 뭐라고요? 어디를 알아봐라? 가장 위쪽. 가장 위쪽을 알아보세요. 그 말인데 얘네 지금 위쪽에 있어 없어? 없어요. 가끔 이 말을 또 해. 쌤 여기 있잖아요 하는데 이거 원래 끝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공간이 부족해서 다 안 그리는 거지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최대값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쌤 써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최대값 없다라고 쓰면 됩니다. 주의하세요. 0이라고 쓰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0은 있는 거예요. 수학에서 0은 0으로 있는 거라서 0이 아니라 없다라고 한국말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최소값은 어떨까요?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마이너스. 그쵸. 요 꼭지점 자리가 가장 아래쪽이잖아. 그래서 쓸게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y라고 쓰면 안 되고요. 이번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최소값이라고 써야 됩니다. 최소값이 얼마나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네. 또 해볼까? 자, 밑에 2번 문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다예요. 오늘 내용 설명 끝났습니다. 아, 함수에는 최대라는 말, 최소라는 말이 있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래프 관련 문제입니다. 자, 앞으로 너가 2학기를 올라가도 그렇고 고2, 고3 때도 그래프를 배운 다음 장에 보통 바로 나옵니다. 그래프 그린 다음 장에 가보면 최대, 최소란 말이 나오면서 그래프를 보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프를 보고 최대값 가장 위쪽, 최소값 가장 아래쪽을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했어요? 자, 그럼 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 간단하게 그리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그리겠습니다. 자, 현재 얘 지금 위로 블록이죠.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봐봐. 최대 지수는요, 자세하게 그릴 이유가 있다, 없다? 어차피, 아무리 정성스럽게 그래도 결국 위아래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괜찮은데, 시간이 아깝다는 거야. 시간에 관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물론 다른 문제에서 만약에 좀 더 자세한 걸 요구하면 자세히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번 문제는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간단하게 묘사만 하면 됩니다. 좀 그렇지 이상한데. 자, 위로 블루. 자, 여기 꼭지점 지금 몇 콤마 몇이죠? 1,6.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묘사를 해주시면 끝이고요. 자, 또 가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얘 최대값 혹시 있을까요? x가 1일 때 최대값. 맞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위로 블록이잖아. 슬슬 뭔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위로 블록이면 최대가 존재하겠죠. 위로 블록이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x가 1일 때 최대값이 얼마냐면 6이다. 이렇게 쓰는 게 어쩌면 앞으로 좋은 습관 한 가지입니다. 자, 반대로 최소값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가장 아래가 없어.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니까 끝이 없어요, 밑에가.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벌써 뭔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 하나 있잖아요. 저희가 1번, 2번 두 개 풀었지만 2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아래로 블록일 때는 뭐가 존재해요?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은 없겠죠. 심지어 그 위치는 어디죠? 최소값 자리가? 꼭지점 자리예요. 반대로 위로 블록일 때는 뭐가 존재하고? 최대값이 있고 반대로 최소값이 없고 역시나 그 위치는 어디예요?
뭔가 그런 고찰을 하시면 나중에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제 그게 순서가. 원래는 그래프로 먼저 하다가 나중에는 고찰을 해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 수가 있겠네요. 그게 일반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근데 슬슬 두 번째 해봤는데 솔직히 좀 쓰기 귀찮잖아요. 귀찮죠? 뭔가 이렇게 좀 x가 1일 때 최대값이 좀 조금 귀찮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약간 그래 논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쓰세요. 이게 퍼펙트야.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숙제할 때라든가 저희끼리 할 때는 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솔직히 제가 즐겨 쓰는 방식 하나 소개드릴게요. 제가 즐겨 쓰는 혹시 영어 단어 중에서 최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도 지금 정확한 스펠링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영어 단어 중에서 maximum이라는 말 아세요? maximum. 그게 영어 단어 검색해 보시면 최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최대값 구할 때는 약간 이렇게 많이 쓸 겁니다. 어떻게? 대문자 M. 자, 기호 하나. 저희끼리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최대값은 어떻게 쓰자고? 대문자 M으로 해서 이렇게 쓰면 훨씬 간단하고 손이 덜 아프겠죠. 근데 이 출처는 어디 써야 돼요? 출처는요. 자, 이렇게 저는 지겠습니다. 이 대문자 M 밑에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에다가 저는 이렇게 밝혀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읽어봐. 요게 지금 무슨 의미라고? x가 1일 때 최대값.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쌤 밑에 있는 최소값은 뭐라고 많이 쓰세요? 최소가 혹시 영어 단어 중에 뭔지 아세요? 미니멈이라는 말이 있어요. 맥시멈, 미니멈 반대말이거든. 미니멈이라고 해서 얘도 그 알파벳 M이거든요. 얘가 대문자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소문자로 좀 미니멈하게 실제로 좀 작게 소문자로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자 4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4번 문제는 일반용이니까 작업 하나 추가해야겠죠? 우리 중3 때 많이 했잖아, 그렇지? 자, 오늘 사실 내용은 이게 다예요. 찐은 뭐 이 개념 하나 소개 드리는 거고 너가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그래프 같은 거 잘 배워왔으면 풀인 다음에 그대로 보고 하면 된다는 거야. 어려울 게 1도 없습니다. 진짜 어려울 게 1도 없다는 점. 그럼 일단 정답 물어볼까? 최대값은 어때요? 없겠네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4. 그렇죠. x가 얼마일게?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죠. 아마 얘는 분수가 나올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 중3 때 이게 무슨 형이야? 이게 일반형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좀 슬슬 암산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암산할게요. 일반형이 나오면 표현력 바꿔주면 됩니다. 뭐 다를 거 없어요. 이거죠? 그래서 역시나 자 그래프 간단히 그려보자면 아래로 블록에다가 꼭지점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y값이 마이너스 4분의 13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다시 2번 문제 최대값은 가장 위쪽인데 없잖아. 없다 라고 쓸게요. 그리고 최소값은 가장 아래쪽인데 역시나 아래로 블록은 아래쪽이 된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쓸 때는 출처 밝혀주시고요. 최소값 이렇게 써주시면 예쁘다라는 거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 더, 두 번. 많이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5번까지 풀고 나서 약간 저희가 공식화를 한번 이미 하셨겠지만 한 번 더 공식화를 해서 6번 문제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어보겠습니다. 5번까지는 그래프 꼭 이용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어쨌든 눈으로 보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릴만 하면 그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굳이 막 내가 멋있게 풀려고 막 그래프 안 그리고 할 이유가 없겠죠. 5번입니다. 자, 정답 최대값 있을까요? x가 1일 때 최대값이 정확히 말했고 최소값은 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일반형이고요. 중3 때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그거의 덕을 좀 보자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역시나 자 아래로 블록 아이 아니야 뭔 소리야 위로 블록에다가 꼭지점을 약간 오늘은 이렇게 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위에 최대값은 반대로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요 꼭지점에서.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 6이고요. 반대로 최소값은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이 없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어? 그럼 혹시 이 문제 밑에 혹은 뭐 위에 어딘가에 공간이 있으면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까?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제 뭐랄까 이 최대 최소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고3 졸업할 때까지 많이 하게 될 건데 이게 일반적인 순서가 다 이런 식이에요. 다시 어쩌면 필기 하나 하자면 가장 일단 기본 전략은 뭐라고 했죠 제가? 뭐를 이용하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2차 함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바라보고 앞으로 너가 최대값 문제가 나오면 보통 뭐를 이용하시라고? 그래프 그려서 방금처럼 눈으로 보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를 너가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뭐 슬슬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공식처럼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 너가 앞으로 해야 될 미션은 이거죠. 그럼 지금부터 당장 뭐를 할 거냐면 함수마다 뭐라고 표현할까?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존재하는 위치 같은 게 있어요. 위치. 이 위치를 결국 이제 암기를 해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약간 어렴풋이 이해되세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자, 그럼 이번에 배운 2차 함수 공식화 한번 해볼까? 자, 어쩌면 오늘 지금 첫 번째 내용은요, 그래프 모양이 좀 중요하다는 말 이해돼요? 왜 중요하냐면, 자, 모양이 결국 첫 번째.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따라서 뭐가 결정이 나요? 보자마자. 최대값 최소값 그치, 얘가 최소가 있을지 최대가 있을지 결정이 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자, 아래로 블록이면 뭐가 존재하죠? 최소값이 좀 오, 얘는 모양만 알아. 아이고, 최소값이 있겠다. 최소값이 혹시 한자 배우셨나요? 있을 유자거든요.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꼭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3 내내 강조했잖아.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중요하다 했던 게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대로 자, 위로 블록일 때는 뭐가 존재해요? 최대값 위로 블록이면 그래프 안 그려봐도 알아요. 최대값만 있을 거야. 최소는 없죠. 역시나 어디에 존재한다고? 이번에도 똑같네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번 페이지는 둘 다 먼저 꼭지점에 존재하고 모양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말하지 않고 요걸 이해했잖아. 밑에 6번 문제. 자, 6번 문제 그래프 안 그리고 풀 수 있을까? 윤종아? 자, 6번 문제는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잖아. 혹은 그냥 그래프
그래프를 유동한 머릿속에 그리세요. 머릿속에 그려서 해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그린다는 표현보다는 손으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대충 연상을 하던가 합니다. 그러면 뭐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6번 문제는 그래프 안 그리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름 재밌잖아요. 그랬어요. 했어요? 그럼 자, 얘 정답부터 물어볼까? 일단 얘 위로 블록이잖아. 일단 뭐 존재예요? 최소값 최소값 존재예요? 최대값 최대값이 존재하겠다. 여기가 어디라고? 마이너스 꼭지점인 거 아시죠? 꼭지점 보이게 또 중3 때 열심히 연습한 거 지금 써먹으면 됩니다. 요거 맞나요? 그럼 얘 계산하면 그러면 정답 뭐라고 쓸까? 자,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최대값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는 거지. 최소값은 없고요. 근데 저희 답안지 보니까 최소값 없는 것도 없다라고 써주긴 해야 됩니다. 다시 저희 답안지에서는 없는 거를 없다라고 써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니? 그럼 자, 오른쪽에 8번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옛날부터 매번 바로 이어나오는 문제입니다. 혹시 그럼 반대로 제가 최소값 알려드리면 A값 구할 수 있나요? 8번 문제 해보실래요? 왔다 갔다 문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중에 왔다 갔다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이번엔 반대로 알려줍니다. 뭐를요? 최소값 얼마 던데요? 최대값 얼마 던데요? 라고 알려줬다는 거는 예상하시죠? 뭔가를 저희한테 좀 힌트 같은 걸 준 거죠. 일종의. A는 2분의 9만 오, A는 2분의 9인 거 아시겠어요? 계속 맞습니다. 잘하는데요? 다시. 그럼 내가 좀 물어볼까? 이 문제 이제 풀었잖아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그래프도 그려봤고, 공식화도 해봤고, 안 그리고 풀어봤잖아. 그럼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일단 얘 지금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1만 아까 아래로 블록이죠. 자, 아래로 블록인데, 자, 뒤에 보니까 최소값이 3이다라는 말은 저희한테 지금 간접적으로 뭐 알려준 건 줄 아세요? Y y절편이 아니죠. 공지점의 Y 그치. 이제 지금부터 이게 또 뭐냐면 우리 중3 때 기억나세요? 꼭지점을 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부터 막 간접적으로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필기해 보면요. 요거 지금 제 눈에는요. 꼭지점에 일단 x 값은 뭔지 알아볼라 지금. 여기는 모르겠는데 요 y 값을 지금 알려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형이니까 그쵸.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얘로 매칭해서 A에 관한 식 만들어서 보세요. 그 말을 보이시나요? 자, 마무리 지어볼까? 요런 거 우리 중3 때 연습 다 하고 왔어요. 제발 A가 들어있든 말든 배운 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얘 이렇게 해서 한번 암산해 볼게요. 이렇게가 되겠네요. 여기서 지금 꼭지점의 y값짜리가 얼마예요? 딱 보시고. 2A 그죠?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꼭지점이 지금 1,2a 빼기 6인 거 아시죠? 근데 최소값이 3이란 말은 얘가 지금 얼마나 얘기해요? 3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이 항에서 예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하는 말, 이건 유형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고차만 하면 돼요. 한번 더 해볼까? 12번 문제. 자, 맨 밑에 있는 12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거꾸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출처까지 알려줍니다. 그럼 이건 너한테 지금 뭔가를 알려준 거라는 거죠. 간접적으로. 12번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해석만 할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중상 문제예요. 중상스럽게 식을 완성하는, A, B 구하는, 미지수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해볼 시간 잠깐 드릴게요. 다음 장은 2교시 해야겠다. 일단 1교시 내용 이 정도 하고 뒤에 한두 문제 풀고 좀 쉬었다가 그냥 오늘 그냥 아까 질문이 거의 없어가지고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민종아 좀 천천히 할게요 그냥. 오늘 최대 지수를 하루 만에 끝낼 거긴 합니다. 뭐 양 별로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A가 마이너스 13이고 B가 마이너스 20 맞나요? 맞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근데 이번 문제는 또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위에 푼 것처럼 요식을 바꾸셨나요? 아니 아니면 센스 있겠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혹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센스 있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 아무튼 이번 문제 여기 지금 위로 블록이잖아. 그러면 뒤에 써 있는 대로 x가 5에서 최대값이 1이다. 이거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뭐 준 거라고요? 꼭지점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꼭지점 준 거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중3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거 뭐야? 자, 지금부터 이거 이제 중3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주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꼭지점으로 앞에 X 제곱의 개수를 줬어요. 아, 오케이. 그렇게 한 거 맞죠? 그렇게 하라고 나온 문제야. 다시 이걸로 물론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 좀 빡세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만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꼭지점 나와 있잖아. 중3 때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걸로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만나면 되는 거야. 다시 꼭지점이 5,1이란 말은 자, 뭔지 몰라도 이런 느낌의 식 맞나요? 그리고 이 자리는 얘랑 똑같은 식이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뭐 하시면 돼요? 전개해서 비교하는 이런 식으로 푸신 거 맞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뒤로 가볼게요. 96쪽입니다. 뭐 똑같은 문제 이제 유형 51번이 지금 했던 내용이거든. 자, 한 조 개 더 풀고 쉬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요런 게 조금 더 시험 문제겠네요. 96쪽의 2번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과 좀 콜라보를 또 합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죠. 이제 뭔가 식을 그냥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한테 식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 겁니다. 해석을 잘해서 시키는 걸 하면 되겠죠. 자, 시간 한 1분 40초는 될까요? 이 문제 지난 시간 숙제했던 그 문제 콜라보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X축이랑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가 나와 있고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시험에는 특히 고등학교 시험부터는 이제 정말 단순한 문제는 안 나와요. 그나마 이런 건데 사실 얘도 약간 맛이 좀 없어요. 더 맛있게, 더 배운 걸 다 써있습니다. 일단은 내용, 뭐 복소수,
뭐 곱셈 공식, 온갖 걸 통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완벽하게. 그러면 재밌어요. 게임처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16만원. 16? 맞습니다. 잘하는데? 자, 그럼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할까? 요거 지난 시간 내용이죠. 어떤 내용? 자,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요게 교점이거든요. x값이 나와 있다. 라는 말에, 자, 여기 함수 문제인데, 두 식을 연립해 보시면, 연립해 보시면 요거 2차 방정식 맞나요? 여기 있는 두 교점의 x값은 얘한테는 뭐랑 똑같다고? 근 두 개를 준 겁니다. 2차 방정식인데 근 두 개 나왔네. 뭐 쓰면 좋을까? 근계수. 자, 합곡으로 가자. 대입하면 안 돼도 됩니다. 근계수가 훨씬 빠를 거예요. 두 분의 합. 계수로 구하시면 a가 되겠고요. 두 분의 곱. 계수로 구하시면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 b 값은 15가 되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 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 식 완성하면요 이렇게 되시는 거 맞나요? 그리고 역시나 빠르게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고 요거 자, 위로 블록이잖아. 바로 뭐냐 위로 블록이면 최대값 존재하겠죠. 어디에서? 꼭지점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번 문제는 최대값만 구하시면 되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값. 좋은 습관은 출처를 밝히는 습관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16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있는 5번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여기 라이트셈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이제 나와요. b 플러스라고 나오는 문제인데 근데 보통 이 문제를 풀어봐 그러면 제 경험상 그냥 오늘 배운 걸 잘 따라왔으면 그냥 똑같이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문자가 많아가지고 헷갈리는 건데 한번 기대해볼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푸는 친구도 꽤 보긴 했었습니다. 약간 이게 조금 재밌는 문제예요. 해보시면 이렇게 오늘 배운 걸 한 힌트 드리자면 2번 하는 문제, 2번.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로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괄호 1번에 m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이고 맞습니다. 2번은 8이요. 오 잘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약간 재밌다는 포인트가 문제 안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 문제를 만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도와드리자면 뭐 이거 잘 푸셨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얘 지금 아래로 블록이잖아. 최소값 존재해요 안 해요? 여기 꼭지점이 있으니까 그거 일단 알아보세요 라는 거야. 그럼 요거 A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A가 있든 말든 A가 있든 말든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이미 중3 때 졸업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아직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알다시피 x가 마이너스 a일 때 이게 최소값이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이 최소값을 뭐라고 하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을 만들어집니다. 이게 1번 정답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2번에서는 요 식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유하자면 요게 그 원래 y 역할인 거고 요게 a가 원래 무슨 역할인 거예요? A가 X.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보통 함수에서는 x, y를 많이 쓰잖아. 근데 꼭 x, y만 써야 되나? 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도 너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꼭 x, y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 제가 구조란 말 좋아하는 거 알죠? 구조가 그냥 2차 함수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또 역시나 요거 이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요거네요. 그럼 이번에는 뭐 표현하자면, 자, 요거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 그럼 이번에는 말씀하실 때 요 자리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x가 아닙니다. A가 3일 때 요 자리 뭐예요? 8. 무슨 값이? 최값이. 그러니까 문자로 치면 무슨 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요게 소문자 M8이다 요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요거 쓸 때 x, y라고 쓰면 안 돼요. 이 경우는 a가 3일 때 소문자의 최대값이 8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8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저희 잠깐 쉬었다 갈게요. 지금 시간 2시 4분인데 15분까지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갈게요.